시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이 될 종목군단들이 있고 잠깐 동안 쉬어갈 종목군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3월 달부터 최근에 주가가 2,400선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가장 주력을 나타냈던 것은 바로 동학개미의 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톤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려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달러 공습에 의해서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번에 기관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동학개미가 있죠. 그럼 이제 이 급해진 외국인과 기관들 이들이 쓸어 담을 만한 종목군단들 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를 포트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내가 일정한 부분 내가 언택 종목에선 이들 종목을 내가 갖고 있고 그다음 미리 담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올라간 종목에서 보시면 포스코도 제법 많이 올라갔죠. 그죠? 아마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현대차를 담글 때도 그게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이렇게 가만 놔두고 우리가 그 연날리기라고 하죠. 그 연이 바람이 세게 불면 연줄을 좀 낮췄다가 그게 좀 당겨줬다가 하듯이 약간 완급 조절하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걸 일일이 쫓아가려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기를 보시면은 어떤 장점이냐. 얘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탐을 낼 만한 종목이야 라는 점에 첫 번째 포커스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기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입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MLCC일 겁니다. 근데 이 MLCC가 영업이익률이 2배나 껑충 뛰고 있습니다. 10%대에서 지금 얼마? 20% 수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삼성전기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 말고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거의 풀가동 상태에 들어가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의 보병이 여전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전 세계가 해결돼야 되지 어디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런 가운데서 시장은 냉정하다는 거죠. 가장 정말 냉정하게 제가 느꼈을 때가 언제 하면 저조차도 겁이 나서 그 시장이 분명히 가는데 근데 이건 너무나 겁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입니까? 바로 2001년도 9.11 테러 때입니다. 2003년도 바닥을 쭉 올랐는데도 이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위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의 경험을 누나들이지 제가 똑똑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실수담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잘했어요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때 너무나 저도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시장은 냉정하고 무섭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나오는데 시장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아침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뭘 보고 움직이느냐?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그래도 좋아진 업황, 그 다음에 나아진 업황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와 관련된 걸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요, 두 가지가 맥주입니다. 첫 번째, 일단 최근에 이 MLCC에 대해서 소용, 고용량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매출이나 이런 쪽에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20% 가깝게 2배로 떠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거기 풀 가동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방금 뭐 신고가 그랬는데 안 갔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십시오. 주가를 보시면요. 제자리예요. 이게 이 앞에 보십시오. 이 앞에 보시면 이게 몇 개월 동안 옆으로 기고 있냐면 여기 고점을 찍은 것이 지난 2월 달이거든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와우! 이걸 우리가 STD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고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눌러줄 때마다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앞으로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향후 실적 호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LCC 영업이익률 증가로 기대감 갖고 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볼게요. 대선 결과 안도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최근 SK하이닉스와 같은 2차 전지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대형주 수급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이 종목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소장님? 네. 이 SK 하이닉스를 보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까다 제가 그런 질문 받아요. 지금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일단 가장 미니멈부터 시작해요. 저는요. 위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6만 원은 이제는 지지지 저항이 아니니까 6만 원 근처에서는 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만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저희 수강생들도 얘들은 기본적으로 포트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아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얼마까지 갈까 할 때는 아까 우리가 내년에 이익 성장 있잖아요. 그걸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위로 뭐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면 한 30% 정도? 그러면 6만 원 때려치고 한 건 8만 원대 내외까지 기본적으로 가겠구나. 그 이상 갈지 안 갈지는 나머지는 맞춰보더라도 항상 빅픽처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을 보면서 그걸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삼성전자를 보면 좀 나은데 SK하이닉스는 한번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요. 그도 얘가 6만 원대 아래에서 발을 담그고 뿅 하고 위로 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 느낄 거예요. SK하이닉스는요. 주가가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주가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꺾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죠. 얘가 고점대도 아직까지 있고 이렇게 길게 보니까 얘는 지금 SK하이닉스는 여기 10만 원대가 있잖아요. 얘도 그럼 미니멈으로 깔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얘는 여기까지는 갖다 놓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맞추지 않아도 큰 빅픽처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SK하이닉스 넌 장점이 뭐니? 그냥 단순하게 고점대에 밀렸으니까 아니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SK하이닉스 장점은 D램 쪽의 회복의 가시화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부분이 향후 실적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줄 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거대 기업으로 새로 태어난 거 아시죠? 바로 인텔의 낸드 프레시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낸드 프레시의 시장의 마켓 쉐어를 보면은 역시 1등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키옥시스가 2등인데 그 뒤에 쭉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몇 위에 있었냐면 5위에 있었습니다. 4위가 인텔이고 5위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프레시를 확 인수하면서 단숨에 어디로 뛰어났냐 2도로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관건은 뭐냐면 야 그러면 과연 SK하이닉스가 이 D램 낸드 프레시 쪽에 인수를 했는데 요번에 들어간 이 돈만큼 이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바로 LG에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LG 반도체가 있었잖아요. 또 현대 반도체도 있었고 뭐 이랬었습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는 살아남고 LG 반도체, 뭐 현대 반도체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SK가 통큰 베팅을 했었죠. 그래서 SK 반도체로 거듭나면서 그때 1차 베팅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낸드 프레시 쪽에 다시 한번 통큰 베팅을 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부종 쪽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예전에 현대차가 사실은 저쪽에 삼성동 부지 샀을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안 좋았죠. 다른 기업체들은 막 전기차 만들고 뭐에다 가는데 땅 사고 그게 뭐 하는 치냐고 해서 욕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다행히 수로 앞서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디가 땅 산 것도 아니고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더군다나 경기 회복기 초입 국면에 결국 낸드 프레시를 인수했다. 그다음 얘도 한 단계 점프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D램 쪽과 그다음 낸드 쪽 이쪽 이제는 명실공히 쌍도 맞춰서 긍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역시도 굉장히 낮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경기는 결국 우상향한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선정 이유 말해주세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 길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경기는 우상향하고요. 아까도 했지만 다른 건 맞춰야지 먹는 건데 경기를 우상향한다는 것은 지수는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얘기 들을까요? 2000년도에 677조가 지금은 3000조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돈은
정권이 바뀌던, 그러니까 민주가 되던 공화가 되던 뭐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돈은 계속해서 돈을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기는 우상향하고 캐시 이즈 트래시. 절대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혹은 손자 손조들한테 속칭 구닥다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요새 생일 때 누가 돈을 줍니까? 차라리 금덩어리 주시던지요. 아니면 땅 문서 하나 갖다 덩이던지요. 그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주식으로 주십시오. 근데 가장 편안한 투자가 뭐냐면 너도 괜찮은 것이 뭐냐?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보고는 지나가야 되겠죠. 얘도 옆으로 기었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얘는 좀 길게 볼까요? 길게 보시면 얘도 그냥 편하게 갈까요? 얼마까지 가느냐고 모르죠. 하지만 여기 정도까지 최소한 1차적으로 목표치로 삼아 놓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얼마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놔 한번 보시죠. 아, 저희가 지수가 얼마대냐면 2600대입니다. 아까 골드만삭스 2800 얘기하고 있죠. 저기 2600대 같은 지수가 저기입니다.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핫이슈 세 종목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오늘은 딱 한 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한솔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6만 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신데요. 한솔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이 513억 원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운 상승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최대 실적이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실장님,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혹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줬을 때 같이 혜택을 입는 업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종목 중 하나가 한솔케미칼입니다. 얘는 지금 매입 단가는 지금 비슷한데 얘네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 얘는 뭐냐면 일단 먼저 삼성전자 쪽에 발생하는 TV용 QD 시트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하나 2차 전지라든지 OLED용 테이프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 뒤에 케미칼 붙었듯이 얘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과산화 수소를 비롯한 이런 케미칼 쪽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해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모양이 역시 옆으로 누웠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밑에 마틴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밑으로 넓어지고 있죠. 이걸 110과 240 마틴 길줄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앞에 단위가 바뀔 때 지금 10 얼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근처. 그러니까 한 18만 원, 20만 원 요 정도 갈 때는 마디존이 예상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8, 9, 9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야 될 주식이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더 빠르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래컴퍼니입니다. 매수가 41,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술용 로봇 관련 주죠. 미래컴퍼니 어제장 10%대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오름폭 보였습니다. 미래컴퍼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방금 우리 앵커가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미래컴퍼니 딱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수술용 로봇이잖아요.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최근에 소위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하고 손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여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소위 생산 인프라를 갖기 위해서 최근에 몇몇 업체들하고 인프라 구성하는 이런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잠깐 볼까요?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큰 변혁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냐면 그러니까 뒷물이 지나가고 어떤 무슨냐면 하락 기조에 어떤 큰 물이 지나가고 새로운 물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종목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턴 어라운드형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0과 240이 정배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저가권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서 모아갈 만한 종목이지 이 종목도 파는 종목이 아니다. 기조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미래 성장성도 같이 있고 실제 실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하게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